5학년 1학기 사회 공부한 내용을 바탕으로 진단평가 문제풀이를 한번 같이 해보도록 할게요. 가로로 그어진 선은 북위와 남위를 나누는 위선이 맞고, 세로로 그어진 선은 동경과 서경, 이렇게 경도를 나타내는 경선이 맞고, 위도는 빨간색으로 그어진 적도를 기준으로 해서 북위, 남위로 나뉘고, 경도는 대한민국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닌 여기 초록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본초 좌호선을 기준으로 해서 동경과 서경으로 나누게 됩니다. 이게 지금 위선, 가로로 된 게 위선, 그 다음에 세로로 된 게 경선이고, 이게 경도의 기준이 되는 본초 좌호선. 자, 이거는 위도의 기준이 되는 적도선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12L이 선생님이 얘기했던 내용이죠. 그런데 영해랑 관련된 거니까 이거는 틀린 말이에요. 그렇죠? 영공이 아니라 영해가 이 12L까지 바다의 범위니까요. 리을은 틀린 말이 되겠네요. 리을 있는 것을 이제 제외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1번 아니면 3번이 답인데, 우리나라의 영해는 우리나라 땅의 범위예요? 바다의 범위죠? 이것도 틀렸네요. 그러면 기억 틀리고, 리을 틀렸으니까 맞는 말은 니은. 맞는 말이에요. 영역은 우리나라의 주권이 미치는 범위라서 영역 중에는 영토, 영공, 영해 이렇게 있으니까 영토는 한반도 땅과 한반도에 속한 여러 섬이겠지요. 니은 디귿이 맞는 말이네요. 잘 읽으면 여러분도 틀리지 않게 고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선생님도 차근차근히 잘 읽고 있죠. 공부했던 내용을 기억을 잘 하고 한번 문제를 잘 읽어보는 거예요. 끝까지. 한번 천천히 읽어보도록 할게요. 우리나라는 큰 뭐와 뭐를 중심으로 북부, 중부, 남부 지방으로 구분할 수 있다. 바다가 들어가면 안 되겠네요. 일단 북부, 중부, 남부 지방을 나눌 때 바다 얘기는 하지 않았었으니까. 그 다음에 호수도 을임지 호수가 있었긴 하지만 을임지 호수가 무슨 북부, 중부, 남부 지방을 나누는 내용이 나오지는 않았었잖아요. 그러면 멸악산맥이라든지 소백산맥이라든지 금강 하류라든지 이런 산맥과 하천, 산맥과 하천을 중심으로 북부, 중부, 남부 지방으로 구분할 수 있겠습니다. 하천이 강이라는 뜻이니까요. 그럼 산맥과 하천이 지금 모두 들어간 곳은 1번이 되겠네요. 한번 천천히 읽어보는 거예요. 전라북도의 도청 소재지에서 볼 수 있는 장소 소개하기. 전라북도. 이거는 지금 어떻게 이름이 바뀌었죠? 전북특별자치도로 이름이 바뀌었고, 그 도청 소재지가 어디였습니까? 전주였죠. 청주는 충청북도의 도청 소재지였고, 제주는 제주특별자치도의 그 도청 소재지였고, 그 다음에 창원은 어디의 도청 소재지였죠? 창원은 이렇게 경상남도의 도청 소재지가 창원이었습니다. 전북특별자치도의 도청 소재지는 전주시라고 이렇게 나와 있지요. 그럼 전주 한옥마을에
방문을 해야겠습니다. 갯벌이나 모래사장이 있고 바다와 맞닿아 있는 육지 부분이야. 갯벌은 서해안에서 밀물과 썰물의 차이가 크게 나기 때문에 이제 생기는 지형인데, 네. 그럼 답은 뭘까요? 서해안이 나왔으면 답은 해안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지금 풍경사진으로 알맞은 것은 방금 얘기한 게 또 나온 것 같아요. 썰물이 되면 바닷물이 싹 빠져나가면 갯벌이 생겨서 조개도 캐고 개도 잡고, 네. 밀물과 썰물의 차가 커서 이렇게 썰물이 되면은 바닷물이 싹 빠져나간 자리에 이제 진흙이 있는 갯벌이 생기는 곳은 어디일까요? 갯벌은 4번은 아니고 3번은 아니고 2번은 해수욕장인 것 같고 1번이 갯벌이 되겠네요. 서해안 지역에 많은 갯벌이 되겠습니다. 시베리아에서 불어오는 계절풍, 이거는 춥고 아주 건조하고 냉랭한 바람인 북서풍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겨울이랑 관련이 있겠습니다. 여기는 지금 기온을 이렇게 표현을 한 건데 이제 이색에 가까울수록 따뜻한 거고 이색에 가까울수록 추운 건데 어때요? 우리나라 북쪽은 지금 뭐 굉장히 춥고 남쪽은 영상 6도 이상이 되고 지금 북쪽과 남쪽의 차이가 너무 크지요. 네. 알맞지 않은 것은 제주도는 가장 춥지 않아요. 그 다음에 서울이 전주보다 추운가요? 네. 서울, 전주. 이제 서울은 연한 회색. 이 정도 되겠네요. 그 다음에 전주는 진한 회색이니까 진한 회색이 좀 따뜻한 거라서 전주가 비교적 따뜻하고 서울은 비교적 춥습니다. 북쪽으로 갈수록 기온이 너무 낮아서 춥네요. 그 다음에 해안 지역과 내륙 지역의 기온 차이가 있지요. 이제 여기 내륙 지역은 이런 쪽 말하는 거고 해안 지역은 뭐 이런 쪽 말하는 겁니다. 내륙 지역은 또 이런 쪽도 말하는 거고 분명히 차이가 있지요. 해안 지역은 좀 덜 추운 면에 속해요. 자, 이런 해안 지역. 내륙 지역은 뭐 여기는 너무 춥고 여기도 춥지요. 네, 기온차가 있고요. 제주도는 가장 춥지 않습니다. 여기서 지금 보면은 가장 따뜻한 쪽에 속해요. 자, 이거를 보면은 지금 여름에도 강수량이 높지만 겨울에도 강수량이 높아요. 그렇지요. 겨울에 이렇게 강수량이 높다는 얘기는 눈이 많이 온다는 얘기니까 울릉도, 그 다음에 뭐 호남 지역, 제주도, 뭐 이런 지역을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겨울에 강수량이 많다는 거는 눈이 많이 온다는 얘기. 눈에 지금 대비를 하기 위해서 이런 집을 지은 것 같은데, 자, 겨울에 눈이 많이 내리는 4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산사태. 산사태의 원인은 뭘까요? 가뭄, 황사, 미세먼지, 집중호우. 산이 이제 무너지는 것은 비가 굉장히 많이 와서 흙이 씻겨 내려가다가 산이 이제 같이 무너지는 건데, 그럼 비가 많이 오는 집중호우가 산사태의 원인이 되겠습니다. 지진 대피 요령. 탁자 아래로 들어가서 몸을 보호하고 머리를 가방이나 손으로 항상 가리고, 그 다음에 승강기를 이용해서 재빨리 대피한다. 흔들림이 멈추면 전기와 가스를 차단하고 문을 열어 출구를 확보한다. 자, 여기서 관련된 답을 한번 찾아볼까요? 문제가 지금 지진 대피 요령이었잖아요.
책상 밑으로 대피하고 진동이 멈추면 계단을 이용해 건물 밖으로 나가서 넓은 곳으로 대피한다. 그랬으니까 여기에 나온 이제 승강기보다는 네, 계단이 맞겠어요. 여기에 나온 바에 의하면 네, 계단을 이용해서 건물 밖으로 나가서 넓은 곳으로 대피할 수 있도록 네, 하는 게 맞고 3번이 알맞지 않은 게 되겠어요. 2050년이면 지금으로부터 25년이 지난 뒤겠네요. 네, 우리나라 인구 구성 비율의 변화. 네, 지금 이게 2050년에 그런 인구 구성 비율을 표현한 것 같은데, 지금 여기서 보면은 연두색이 14세 이하, 14세 이하가, 지금 1970년부터 2050년까지 이렇게 인구 구성 비율의 변화를 표현한 것이군요. 네. 그러면 지금 연두색으로 표현된 14세 이하 유소년층은 뭐 엄청 줄어들겠는데요. 네. 엄청 줄어들겠어요. 그 다음에 청장년층은 이제 조금 줄어들고 여기랑 거의 지금 비슷하네요. 청장년층은 70년대랑. 자, 노년층은 엄청나게 지금 증가하고 있습니다. 인구 감소가 아니에요. 인구 분포의 특징으로 알맞은 것은 네, 지금 5,000명 이상이면 엄청 밀집이 되어 있다는 곳인데 거의 뭐 여기 네, 그 다음에 1,000명에서 5,000명 사이는 이 서울 주변 뭐 하고 여기 부산 쪽인 것 같아요. 부산 쪽도 조금 진한 걸로 봐서 서울 쪽이랑 부산 쪽은 인구 밀도가 1제곱킬로미터당 그 5,000명 이상이 네, 되는 것 같습니다. 수도권에 인구가 집중이 돼 있죠. 이제 부산 지역이랑 수도권 지역에 인구가 집중이 돼 있고 전혀 고르게 분포돼 있지 않고 동해안 지역에 인구 뭐 거의 없네요. 그 다음에 도시보다 농촌에 인구가 많이 분포되어 있지 않죠. 도시에 훨씬 인구가 많습니다. 중화학공업이 발달한 곳. 네, 중화학공업이 발달한 곳이며 배로 수출하는데 편리한 지역이면 항구가 있었던 곳이니까 어디예요? 남동임의 공업지역. 네, 리을이죠. 뭐 여기에 이제 그 수심이 깊어서 배가 한번 정착하면 잘 이제 움직이지 않고 잘 정착해 있을 수 있으니까 항구가 발달을 하고 그 다음에 원료를 이제 배 같은 걸로 잘 실어서 나를 수 있고 수출이 되게 다른 나라로 수출을 할 수 있고 수입을 할 수 있고 하니까 다른 나라에서 수입을 할 수 있고 하니까 배를 만드는 조선공업이 발달했는데 조선, 제철 이런 것은 좀 원료가 많이 필요하고 네, 기술이 좀 필요한 중화학공업에 속한다고 했습니다. 뭐 대구나 이런 쪽에서는 옷 섬유공업이 좀 발달을 했고요. 뭐 신발공업 이런 거. 네. 그다음에 여기는 호남공업 지역인데 자동차 산업이 발달했다고 했죠. 노동력이 굉장히 풍부해서 평야 때문에 사람이 많습니다. 네. 그리고 수도권 공업 지역은 다양한 이제 산업이 골고루 발전이 막 되고 있는데 뭐 요즘에는 IT나 반도체 산업 이쪽이 이제 발달이 되어 있는 상황이고 여긴 태백산 공업 지역 뭐 시멘트 석회석 캐내서 시멘트 만들고 뭐 보석도 캐내고 석탄 캐내고 했던 네, 태백산 공업 지역입니다. 그래서 정답에 이 설명에 알맞은 정답은 리을 남동임의 공업지역이 되겠습니다. 고속철도가 개통되어 좋은 점은 이제 통근, 통학 등 사람들이 일상생활을 할 때 활동하는 범위가 넓어졌다. 일상생활을 할 때 활동하는 범위가 넓어진 거는 생활권이죠. 생활권. 네. 2004년에 뭐 고속철도 KTX
개설돼가지고 서울에서 부산까지 뭐 2시간 몇 분이면 간다. 네, 그 당시로서는 굉장히 생활권이 넓어지는 네, 하나의 사건이었습니다. 교통이 발달하는 하나의 순간이었고, 인구 분포와 교통도의 관계로 알맞은 것은 인구가 밀집이 되어 있는 뭐 수도권 지역에 뭐 교통, 고속국도 이런 것들이 많고, 네. 주요 항구도 많네요. 수도권 지역은. 교통이 발달한 지역은 인구가 많고, 네. 주요 공항이 있는 곳은 인구가 많겠죠. 공항은 비행기가 있어서 이렇게 정말 빠른 시간 안에 다른 나라로 갈 수 있는 시설이니까 인구가 많겠고, 주요 항구가 있는 곳. 항구는 파란색이에요. 네. 주요 항구가 있는 곳은 인구가 적어요. 이쪽이. 주요 항구가 있는 곳은 인구가 적지 않고 인구가 많은 것 같습니다. 네. 2, 3번 다 틀린 것 같아요. 교통로가 지나다니는 곳은 모두 인구가 많은가요? 교통로가 지나다니는 곳은 이런 데는 교통로가 지나다니지만 인구가 많지 않아요. 그럼 4번도 틀리고 모두 많지 않으니까 3번도 틀린 말, 2번도 틀린 말, 1번만 맞는 말이네요. 인권이 무너지면 우리나라도 무너집니다. 알맞지 않은 것은 교통안전 위에서 인권이 무너지는 것을 막기 위한 사례, 인권을 지키기 위한 사례겠네요. 네. 1번은 맞고, 2번도 맞고, 3번도 맞고, 4번도 맞고, 다 맞는 것 같은데 다시 볼게요. 네. 인권이 무너지는 것을 막기 위한 사례로 알맞지 않은 것은 장애인 운전자를 위해서 전용 주차구역 설치하는 것도 맞고, 임산부나 어린이도 좀 약한 입장이니까, 약한 사람들이니까 배려를 해주는 게 맞고, 교통안전을 위해 신호등 설치하는 것은 법이에요. 이거는 법규. 네. 교통안전을 위해서 신호등 설치하는 것은 그 헌법이 규칙으로 정해놓은 거라서 인권에서 좀 더 이제 인권을 바탕으로 하고 있지만 좀 더 강한 법칙인 거예요. 신호등 설치 안 하면 이제 벌을 받거든요. 네. 그 필요한 곳에 신호등 설치를 하지 않으면 벌을 받게 되기 때문에 인권을 바탕으로 하고 있지만 좀 더 이제 강제성이 있는 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2번 다시 읽어볼게요. 3번, 4번 다 인권을 무너지는 것을 막기 위한 사례 맞네요. 자, 18번을 보면 오늘은 어린이날인데 이제 어린이라는 정식 명칭으로 이 미성년 중에서도 더 어린 그런 이들을 제대로 정식 명칭으로 부르신 그 어린이의 인권을 보호하신 인물이시죠. 누구세요? 이분은 방정환 선생님이시죠. 이 북은 조선시대 백성들이 왕에게 억울함을 직접 알리는 한 수단으로 대궐 문루에 매달았던 모에서 유래에 만들어졌다. 조선시대 영조시대 때 이렇게 억울한 게 있으면 북을 치고 자신의 사연을 얘기했던 게 뭐였죠? 신문고였죠. 신문고. 삼심제도는 그 사형을 뭐 내리거나 재판을 이제 결과를 낼 때 그 3번 재판을 해서 억울한 일이 없도록 하는 그런 제도를 삼심제도라고 복습을 할 때 얘기를 이제 했었고, 이 설명에 맞는 것은 이제 영조 때 생긴 신문고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도 이제 북이 남아 있다고 하네요. 상징적인 의미로
홍길동전에서 홍길동이 양반의 그 숨겨진 자식이어서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하고 형을 형이라고 부르지 못했던 이제 그런 일이 결국에는 한 사람의 인권을 보장하지 못하고 뭐 차별을 했다. 이제 양반의 숨겨진 자식은 신분이 뭐 굉장히 낮다고 생각을 해서 차별을 했다. 이제 이런 메시지를 작가인 허균이 좀 소설로서 표현을 해서 주장을 하고 싶었던 것 같다고 지금 사람들이 해석을 하죠. 맞아. 당시 사회는 개인의 능력보다는 태어날 때부터 정해진 신분, 제대로 대접을 이제 받지 못한 거예요. 신분이 낮으면 양반의 숨겨진 자식도 되게 천한 신분으로 그렇게 취급을 받았었으니까. 자, 이 자료를 어디에 붙이면 좋겠습니까? 코로나19 백신 무료 접종 이제 직접 신청하세요. 어떤 거죠? 지금 인권 개선 활동, 인권 교육 활동, 장애인 공공 편의시설 설치, 다양한 사회보장 제도 시행. 이거는 지금 코로나19 백신을 무료로 이제 접종할 수 있는 방법을 안내를 해서 이 방법대로 신청하면 이제 백신을 언제든지 무료로 받을 수 있다 하는 거니까 비용이 들게 하지 않겠다는 거잖아요. 다양한 사회보장 제도 시행에 속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건강에 대한 건데 그거를 무료로 건강을 이렇게 챙길 수 있도록 지원해주겠다 하는 거니까 사회보장제도 시행하고 관련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기억은 사회 구성원의 양심에 비추어 스스로 마땅히 지켜야 할 모든 규범이고 니은은 강제성이 있는 규칙이래요. 그럼 니은의 강제성이 있는 규칙이면 법을 얘기하는 거고 그럼 1번은 기억은 도덕이겠네요. 니은이 법이니까 기억은 도덕이 되겠습니다. 강제성이 없고 강제성이 있고 법은 사회의 변화에 따라 추가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새로 만들어지기도 하는 그런 변화성도 있다고 했죠. 인권 침해 사례. 점심시간에 축구는 아니고 여자가 무슨 축구냐고 말해서 여자도 축구 잘할 수 있죠. 남자고 여자고 인권 침해 사례가 되겠습니다. 수업 시간에 지우개 빌려준 건 아주 좋은 행동이에요. 그 다음에 모르는 문제도 알려주었대요. 야, 많은 일을 했네요, 이 친구가. 근데 이런 여자가 무슨 축구냐고 말해서 서운했을 수 있어요. 이 친구는 축구를 좀 좋아하는 친구 같아요. 그래서 인권 침해 사례는 니은이 맞겠습니다. 법을 지키는 모습 어때요? 법을 지키고 있나요? 네, 법을 지키고 있나요? 손 들고 이렇게 횡단보도 건너지요. 그 다음에 법을 지키고 있나요? 이 차선에 맞게 차를 댔어요. 그런데 지금 이 친구는 뒷좌석에 있다고 지금 벨트를 하지 않았어요. 벨트를 하지 않으면 법을 지키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뒷좌석에 타도 벨트를 꼭 하도록 합시다. 네. 앞자리만 중요한 게 아니고 뒷자리도 안전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법을 지키지 않는 상황, 그로 인한 문제, 이제 맞지 않는 그런 연결을 찾는 거예요. 불법 주차하면 교통에 방해가 되고요. 무단횡단하면 교통사고가 발생을 하죠. 그 다음에 개인정보를 유출하면은 온라인으로 은행 업무를 할 수 있습니까? 개인정보 유출하면 다른 사람이 이제 내 개인정보를 침해해서 은행 업무를 보면 큰일 나는 거니까 3번이 잘못된 거예요. 네. 쓰레기를 함부로 버리면 악취가 나겠고요.
개인정보 유출이 되면 절대 안 됩니다. 이건 개인정보보호법에 세부사항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기념일? 네. 우리나라 정부가 처음으로 이제 헌법을 만들어서 국민에게 알린 날이야. 이거 7월 17일, 네, 제헌국회 만들어진 날이라서 어떤 기념일로 지금까지 우리가 알고 있다고 했지요. 제헌절이라고 했지요. 그 다음에 국가가 함부로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아야죠. 헌법에 이 사항이 나와 있고요. 다른 사람의 안전과 권리와 공익을 해치면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으면 국가가 절대 함부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면 안 됩니다. 자, 기억의 사례 어떤 거죠? 국민의 기본권에 대한 거니까 직업 선택의 자유가 되겠어요. 국민의 권리 중에서 자유권이 있으니까 이제 직업 선택을 어떤 직업을 선택하든 자유를 보장을 해주는 거예요. 하지만 다른 사람의 어떤 안전이나 정보나 공익을 해치는 직업 선택은 제한받을 수 있는 겁니다. 네. 기본권. 네, 균등하게 교육을 받아서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는 기본권이라고 해요. 기본권은 권리잖아요. 네, 의무가 아니라 권리에 해당하는 거니까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 사람답게 어떤 생활할 수 있는 권리예요. 그러니까 교육을 능력에 따라서 이제 균등하게 받아서 사람으로서 충분히 어느 정도의 수준을 가지고 불편하지 않고 건강하고 쾌적하게 생활할 권리니까 어떤 거였죠? 이거는 교육받을 권리랑 관련이 있는 것은 사회권이라고 했습니다. 참정권은 투표할 수 있는 권리, 자유권은 신체가 자유롭고 이사를 자유롭게 할 수 있고 직업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권리, 평등권은 평등한 어떤 권리를 가지고 기회를 자신의 능력에 따라서 평등하게 언제든지 가질 수 있는 권리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랑 관련이 있는 것은 이제 사회권이에요. 네. 시민으로서 이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내가 이제 충분히 수준을 갖추고 살아갈 수 있는 권리를 얘기하는 것이 사회권이니까. 자, 국민의 의무 뭘까요? 납세가 나왔으면 이건 세금. 네, 납세에 감사드립니다. 세금하고 관련 있는 납세 의무가 맞겠습니다. 국민의 기본권으로 알맞은 것은 어린이를 무조건 이제 출입 금지를 시키는 식당에 대해서 그럼 어린이가 있는 가족의 권리를 무시하는 일 아니냐라고 하는 건데 무엇이 이제 충돌이 되는 걸까요? 네모 안에 들어갈 이제 말을 찾는 건데 자유권의 충돌, 평등권의 충돌, 참정권의 충돌, 청구권의 충돌. 이거는 어린이를 이제 데리고도 충분히 식당에 자유롭게 올 수 있는 그런 권리를 주장을 하고 또 너무 어린이가 이제 뛰어다니다가 사고를 일으키거나 할 수 있는 식당 구조니까 이 식당은 어린이 출입 금지를 한다. 네, 하는 거니까 이거는 자유권의 충돌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누구든지 어린이건 어른이건 식당에 들어가서 먹을 어떤 권리가 있는 거니까 이제 그게 침해당한 쪽과 그리고 좀
이유가 있어서 제안을 하는 거라고 얘기하는 쪽의 대화니까 자유권의 충돌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선생님이 문제를 풀을 때 여러분이 선생님보다 좀 더 빠르게 나는 좀 풀 수 있다 하는 친구도 있고 선생님이랑 같이 이제 푸는 친구도 있고 그럴 거예요. 진단평가 문제 유형이니까 한번 여러분이 같이 복습했던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모르는 내용이 뭔지 이렇게 앞에 영상들을 필요한 만큼 골라서 보기도 하고 문제도 다시 이제 어려운 부분은 돌아가서 다시 풀어보기도 하고 하면서 우리가 알아야 할 기본적인 이제 사회 상식이자 진단평가 준비 잘 하기를 바랍니다.